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첫 방문자 요청편인데요. 음, 일단 내일 출근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첫 손님한테 대하는 자세가 음, 미래 이제 블로그의 미래를 좌우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 뭐, 한 분 한 분 방문하셔서 이렇게 문의하시는 게 좀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그 모토가 신개념 소통형 취업 강의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아프리카 TV나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못해도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렇게까진 못하고 그래도 이제 실시간 어 이제 뭐 말이 실시간이지만 이제 퇴근 이후 그리고 뭐 제 공부하는 시간에 짬짬이 뭐 저도 이제 바쁜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때만큼은 꼭 양질의 컨텐츠를 결국에는 어 이제 그겁니다. 뭐 이게 계속 길어지는데 이 자소서 항목 뭐 실제로 이제 채용 시즌이 오거나 이제 뭐 계속 채용 하잖아요. 뭐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손수 이렇게 요청편이라고 해놓고 이제 키워드로 이렇게 강의를 짧게라도 올리겠습니다. 이거 뭐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뭐 맨날 책 보고 자기 때문에 일단 자소서 항목 빅 채용 공고 중에 뭐 첫 방문자분께서는 이제 면접관 질문 의도 및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가이드를 물어보셨어요. 이거 제가 적절히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짧게 할게요. 음, 일단 면접관이 어떤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은지 이런 어,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이 방문자 이제 고객님께서는 어, 면접만 가면 이제 좀 떨어진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왜 떨어졌냐? 아, 사실 대부분 떨어지는 분들은 모른다. 당연히 저도 몰랐지만 하도 많이 떨어져 보고 뭐 책도 많이 읽어 보다 보니 면접은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다. 하지만 오답은 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답을 알고 오답을 얘기 안 하면 됩니다. 어, 이거는 1차 때까지만 통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칸이 모자르겠네. 좀 나중에는 이제 펜으로 쓰는 것도 사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어, 면접관은 어떤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하냐. 그래서 1차, 2차 다르다. 아, 사실 이것도 케이스마다 제가 좀 다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 강의에서 제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일단 가이드를 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첫 질문이니까 좀 간단하게 큰 그림으로 이제 하자면 면접관은 당연히 이제 구조화된 면접에 의해서 이제 채점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이제 유도 질문이나 이제 자기의 주관을 안 섞이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그런 내부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이 지원자한테 이런 거를 뽑아내라. 그래서 이제 뭐 여기
S 뭐 A 뭐 B C 뭐 이래가지고 뭐 대- 질문 몇 번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냥 B다 뭐 A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어, 이거에 매몰되면 절대 면접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거는 준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냥 자기소개서를 자기가 많이 쓰다 보고 자기의 손이 자기소개서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도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많이 쓰고 내재화가 되게 되면은 어,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다 이제 경험들이 이제 두 가지식으로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다 보면은 어떤 질문에도 자기 경험들이 어떤 질문에도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무슨 자소서를 아니, 면접을 보는 기계도 아니고 어 이런 거를 답변한다고 솔직히 붙는 건 아니고요. 어 이제 면접에서의 이제 핵심은 이제 소통입니다. 소통. 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한 뭐 60, 70, 뭐 보통 이상 수준을 말을 하는 거고요. 면접을 잘 보는 사람들의 핵심은 소통이다. 90. 소통을 잘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채점표를 갖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다. 어, 우리가 이제 사람하고 사람 간에 뭐 소개팅을 해도 처음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질문에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면접도 그 면접관 자체가 이제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 내가 뭐 A라는 질문을 했는데 나는 B에 대한 대답을 한다. 근데 왜 사람들이 B에 대한 대답을 하냐? 그 B는 B에 대한 대답은 회사에 대한 답입니다. 회사.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그 매몰되는 게 아 나는 이 회사에 엄청 들어가고 싶고 채용되고 싶고 인턴이라도 해보고 싶고 간절하니까 나를 회사에 맞춥니다. 그래서 A라는 질문의 의도는 아 그냥 너의 경험을 말해서 너의 경험을 바탕으로 네가 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회사를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 그리고 회사에 이런 면접관들이 들으면 좋아할 만한 말, 경험, 스토리. 왜? 면접관은 A라는 질문을 했다. 아, 자, 그러면은 A라는 질문이 뭐냐? 이게 참 이제 어려울 거예요. 아, 이거 좀 쓸칸이 모자른데 일단 1차는 지원 동기가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가령 이제 제가 만약에 뭐 은행을 들어간다. 그럼 네가 왜 여러 가지 금융 쪽에서 은행도 있고 그리고 뭐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한데 너는 왜 은행을 왔냐? 가 1차에서 이 면접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고 어? 더 나아가서 왜 너는 이제 그 자동차 제조업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중공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금융 산업도 있는데 너 왜 금융해? 그리고 왜 금융에서도 하필이면 왜 은행이야? 그리고 왜 그 수많은 좋은 은행들 중에서도 왜 우리 국민은행이야? 왜 기업은행이야? 어렵죠. 그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이겁니다. 근데 왜 기업은행이냐라고 했을 때 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뭐 기업
운영하셔서 뭐 기업은에 썼다라는 것보다 그냥 노멀하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거는 이제 사례죠. 이런 이제 성향의 사람인데 기업은행도 이렇기 때문에 나랑 기업은행이 잘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제가 먼저 나를 먼저 얘기했죠. 그리고 기업이 다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나가 된 거고, 기업이 주체적인 나에 대한 타겟이 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기업부터 얘기합니다. 기업은행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대출도 많이 받았고 중소기업 운영하시면서 이제 뭐 이해되셨나요? 신한은행.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신한은행의 주 고객으로서 같이 은행을 다니면서 뭐 거기 가면서 이제 뭐 파란색이 좋은 느낌을 가졌고, 기업 먼저죠. 어,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너네 그 타겟 기업은행, 신한은행, 산업에 어느 정도로 기여 이렇게 할 수 있다. 은행에. 근데 더 나아가서 나의 어떤 이력들이 이런 경험들이 금융과 매칭이 잘 되기 때문에 지금 너네 회사가 하려는 이런 전략에 맞춰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니네 회사의 전략, 그 전략에 더 나아간 보이지 않는 전략을 내가 세워봤다. 어.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취업의 뭐 박장호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실행 방안까지 나는 생각을 해봤다. 나의 사고 방식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신입으로 입사를 한다면 내가 지금 그 지점 가서 본 문제점이나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니 그쪽에는 그 내부적인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다. 지금 내가 지금 잠깐 한 몇 달간 계속 지점 와가지고 상태를 보아하니 지금 시스템상 그래 보인다. 내가 들어가면 개선하겠다. 이게 이제 임원들을 어, 그 감동시키는 그런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의도를 생각하지 말고 소통을 하면 돼요. 어려우신가요? 소통 소통은 그 질문에 어, 내가 답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만 있으면 되고요. 이건 이제 만나서 좀 이제 더 길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일단 큰 그림 안에서 1차에서는 내가 이 산업을 왜 지원했고, 어, 이제 이 산업 중에서도 왜 이 은행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1차 면접에서는. 근데 2차에서는 뭘 물어보냐? 종이 한 장 차이다. 사실 이제 이거는 지금 처음이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면 안 돼서, 뭐 나중에는 이제 1차, 2차 면접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질문.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건, 이것도 이거는 답을 드릴게요. 두 가지식으로 말하라.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누구누구 씨는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나요? 어떤 점 때문에 들어오고 싶나요? 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기업은행은 뭐 우리나라의 뭐 이제
중소기업의 우산이 되는 기업 이제 여신을 해주는 이제 중심의 역할을 하는 은행으로서 뭐 이제 이렇게 풀어 나가는데 질문을 딱 했을 때 왜 기업은행에 들어오고 싶으시죠? 어떤 점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치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기업은행의 아이고, 죄송해요. 이런 역할 뭐 좀 떠오르진 않는데 뭐 이렇게 떠오르죠. 저는 기업은행이 어, 국가 금융 산업의 뭐 이제 뭐 뿌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뿌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지원하 그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뭐 예를 안 생각해서 좀 흐름이 좀 그런데 일단은 처음에 딱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네, 아니요 답변하는 것처럼 질문자가 아 이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아그 뭐 주노플로 지기 씨는 뭐, 뭐 돈가스를 좋아하시나요? 저, 아닙니다. 저는 돈가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사실 이제 결과로 이제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좋아하지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이제 두 가지식인데 이제 이제 그 주노플로 지기는 돈가스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러는 거예요. 저는 돈가스는 어떻고요? 뭐 돼지고기에 들어가고 두툼하고 그 뭐 칼로리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를 먼저 말을 하고 그게 두 가지씩입니다. 제가 지금 밤이라 지금 사례가 좀 굉장히 이렇게 유아틱한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은 두 가지식으로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 그 질문에 그 면접관이 질문하는 거에 그 서술어에 집중을 하고 뭐라고 질문했네? 그럼 나는 먼저 두 가지식으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친다. 결과적인 두 가지를 치고 그 이후에 이제 예시를 든다. 예시가 뭐다? 경험이다. 근데 이 경험은 뭐다? 자소서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경험. 음. 뭐 이거야 뭐 자기 자소서를 하도 많이 쓰다 보면은 자기 내용을 다 머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하도 경험들을 많이 손으로 쓰다 보면은 자동으로 튀어져 나오고 그리고 문항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질문에 만약에 이제 실패 경험하고 뭐 가치관에 대한 자소서를 이 문항에 똑같은 경험을 썼다. 그러면 나는 이 경험으로 실패 사례도 쓸 수 있고 이거를 내 가치관으로도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경지까지 올라가야 면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되면은 사실 면접을 준비 안 해도 돼요. 저는 이제 면접이라는 거 준비를 안 했었고, 그냥 내 경험 바로 몇 번 그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도 면접을 많이 보다 보면은 뭐 많이 보란 얘기는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나 이거 실패 경험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 얘기하면 임원이 좋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좋아하겠다. 뭐 제가 뭐 이 정도 경지까지 가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거에 이제 궁금하시다면 두 가지식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해드릴게요. 이제 뭐 컨텐츠가 점점 세분화되는데, 네, 오늘은 일단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